아 근데 그 처음에 이상하다고 느끼신 그 포인트가 뭔지가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고 느끼셨으니까 이제 계속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수사 결과 자살로 뭐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기자님의 눈에는 그것이 뭔가 이상해 보였냐는 거죠. 소리 때문에 소리. 무슨 소리요? 쿵 소리. 쿵?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쿵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네. 아직 빈소가 차려지기 전인데 1996년 6년 1월 6일 새벽에. 네. 그런데 응급실 바닥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김광석 씨 관련되신 분이니까 유족이십니까? 그랬더니 장모래요. 장모.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첩을 딱 꺼내 들고 좀 안 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인사를 하고 네네네. 인사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견하셨대요? 네네. 직접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 내 딸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다. 네. 뭐라고 전화가 와요?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사위가 목매달아서 죽어 있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 쿵 이렇게 적어놨어요. 쿵. 동그라미 2번 치고. 네. 제일 중요한 팩트거든요. 이거.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잠시 뒤에 그 부인 네. 유일한 목격자죠. 서예순 씨가 딱 네. 소복을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게 그렇지.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네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네. 자살이에요, 그러더라고. 자살이에요. 뭐 다른 이야기 없이 자살이다. 자살이에요. 자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왜 자살하셨대요?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보여주기 그래서 위해서. 또 이것도 적었어. 나를 사랑. 발견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비디오 보다가 나가 보니까 누워 있었다. 비스듬하게. 가 보니까 목에 줄이 있어서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시청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래 인파 사이를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죠. 이제 여자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자들한테 그 이후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질문을 받아서 여자 관계가 있었다는데 그 질문 물어봤다가 뭐 엄청나게 혼냈죠. 장례 치르는데 기자 놈들이 와서 고인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야단 맞고 근데 한 이틀을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쌍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 상주가 주는 밥도 못 먹지.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뻗치기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 네. 이제 저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들을 스포 해도 돼요? 본인 영화인데 본인이 스포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스포 해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그것도 이상하네. 내가 허락하는 게 이상하네. 해도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실 김광석 씨 여자 문제가 아니라 서예순 씨 남자 문제가 있었다. 바로 직전에. 그리고 매니저로부터 그래서 그 전날 이혼 사실을 통보했었다. 이혼 사실을 이혼하겠다. 아.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야 이게. 그렇죠. 물어보기. 당사자한테 확인해야 돼. 요거는 유일하게 이혼을 김광석 씨가 통보했다는데 그분은 고인이 되셨고 통보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매니저 진술만 있어.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확인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조서를 받는 상황이 됐죠. 며칠 있다가. 누가요? 그 서예순 씨. 그렇죠. 아내분이요? 그렇죠. 이제 이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서예순 씨를 불렀어 경찰서로. 마포경찰서 형사계로. 네.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기자님도 따라가셨고. 당연히 거기 계속 있었어요. 저는. 네네. 장모님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 엄마 서예순 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예순 씨 조사받고 있고 장모님한테 그때 저한테 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 막 따귀를 막 때리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네. 그러면서 수첩을 막 뺐더라고.
그래서 형사 앞인데 그래서 계속 막 저를 때리시면서 수첩을 뺏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형사한테 일렀죠. 저분이 나 때린다고. 경찰서에서. 네. 근데 형사가 봤을 때 할머니니까. 그래서 뭐 어떡하겠죠. 네. 할머님 더구나 유족이시니까. 그럼. 참으라고 그래서 참았죠. 그래서 이제 수첩만 달라고 수첩 받았어요. 네. 쿵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 더 쳤어요. 3개네. 네, 3개 쳤어요. 그리고 이제 진술 조서를 확인했죠. 이제 서해순 씨 가고 나서. 네네네. 그랬더니 비디오 봤다고 딱 해놨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밖에 서해순 씨 있길래 물어봤어. 무슨 비디오를 봤냐? 했더니 무슨 비디오를 봤대. 네. 근데 자기가 20분을 보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상에는 20분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잖아 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비디오를 보고 이제 쿵소리가 나가서 나갔는데 쿵소리 났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리고 20분, 밖에 네. 20분 동안 비디오를 보고 네. 자기 밖에 혹시 자나? 해서 그러고 나갔다는 나갔는데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20분 동안 본 내용이랑 그 영화 내용이 달라. 그 20분에 그런 내용이 없어. 비디오 내용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저간에 제가 취재된 내용을 제가 쫙 이렇게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을 테니까 네. 제가 집에서 켄트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 브리핑 하려고. 음. 전 수습 기자밖에 안 되니까 취재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습 기자였어요? 수습 기자 때. 그래서 형사 계장한테 갔어. 밤 12시에. 당직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쭉 브리핑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재조사 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형사 과장한테 한번 가보라. 그리고 과장한테 또 내가 새벽에 또 기다렸다가 네네네. 브리핑을 쭉 했어. 그 석연치 않은 이유. 장례 기간 중에 또 뭐 3천만 원을 송금을 했더라고요. 그 남자 관계에 있었던 남자한테. 아내분이 3천만 원 송금을 해요? 그래서 이상 내용들이 많아서 자 이게 뭐 혐의점을 두고 이거 일반 그 변사 사건처럼 똑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어. 경찰이 서해순 아내분을. 씨를. 네. 2차 진술 조서에서는 비디오 본 얘기가 빠졌어. 그리고 자고 있었대 자기가. 자고 있다가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광석 씨가 이불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네. 바꿨어 진술을. 또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간에 이제 취재된 내용들이 계속 확보가 되고 보고를 했지. 캡이랑 바이스한테. 그때 보고할 때는 기자님은 내심 요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겠군요. 이건 상당히 수상하다. 그때는 지금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더 있었지만 그때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러니 이제 선배들이 부검 결과 나오면 기다려보자. 부검을 하긴 했군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서해순 씨 빼고 다른 유가족들은 자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 김광석 씨의 뭐 친가 형님 누나들. 네. 근데 부검 소견서에는 그때 보여주진 않았는데 우리한테 네. 그냥 자살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 조사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이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누가 캡이? 네, 우리 선배가. 그러면 저희는 취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걸 시키니까. 네네. 근데 계속 했지. 왜요? 이상하니까. 많이 혼났어요 그때도.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명함을 막 드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명함 뽑은 지도 얼마 안 되니까 막 뿌리고 싶었을 거 아니야. 전화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듣는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에서는 이건 소송이 100% 들어오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하셔서 조금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2580 카메라 출동 이런 부서에 이제 가게 됐어요. 계속 이제 탐사 쪽으로 그쪽에서 시도를 했죠. 근데 이거 100%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못 하다가 이제 해직을 당하죠. 5년 전에. 근데 여하튼 이제 잘렸으니까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 책임하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물난리가 또 나왔어요. 물난리요? 네. 저 이한열 기념관에 지하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거기가 웬만해서 물이 안 샜어요. 진짜 물난리구나. 네. 그래서 물난리 나는 바람에 좀 많이 자료가 상했었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취재 못 하나 보다. 전두환 파일도 있었지만 거기 이제 주로 김광석 테이프랑 이제 취재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취재를 다시 시작했죠. 아유. 그렇게 해서 100% 자살이 아니다.
그리고 타살 가능성 99.9%의 결론 도달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쿵 소리 때문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쿵소리 때문에. 쿵 소리가 이상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딱딱한 표면에 충돌 시에 발생하는 소리니까.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쿵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김광석 씨는 서혜순 씨 진술에 따르면 그냥 편하게 계단에 누워 있었다. 목에 줄을 3번 감은 채. 그냥 다른 거예요. 쿵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군요. 나 못 나죠. 그럼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스포일을 드리면 목에 3번 줄을 감아서 이제 질식사한 거거든요. 네. 경부 압박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줄이 남아야 되죠. 사큰이라고 하거든요. 아, 줄 자국이. 줄 자국이 남아야 돼요. 네네네네. 줄 자국이 3번이거나 또는 겹쳐서 최소 1번이라도 네네네. 360도 둘러져야겠죠. 근데 줄이 선이 하나야. 그리고 앞부분만 있어요. 뒤에는 없어. 뒤에도 생겨야 됩니까? 그렇죠. 360도 이렇게 꽉 묶여야 3번을 감았다고 했거든요. 네. 3번을 감아서 누운 채로 발견됐다. 라고 하는 자살을 구성하는 기본적 전제. 여자 문제는 이미 반대인 걸로 드러났고 네. 우울증 약은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이 있다고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상태가 줄을 3번 감은 채 발견했다고 했는데 아닌 거죠. 뒤에 줄 눌린 자국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저희가 법의학 학자들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네. 목맬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목을 조를 때 줄이 교차하잖아요. 그리고 손이 닿잖아요. 네. 그 정도의 너비로 그 눌린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살의 특징적인 줄 눌림 자국이다. 라는 거죠.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군요. 뒤에서. 뒤에서. 그렇죠. 아. 목을 조른 거죠. 아. 정리를 하자면 누군가가 고인의 목에다 줄을 감은 채 뒤에서 줄을 당겨 사망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팩트로 깔고 추가적 취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들을 영화 속에 녹여놨어요. 박용수 특검이 오셨어요, 이번에 시사회 때. 특검이요? 네, 특검께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왜요? 이분이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 출신이거든요. 네. 강력 사건 이런 사건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어. 그래서 오셔서 상당히 그동안 의구심이 있었는데 대단히 충분한 자료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강력부랑 사건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2002년인가 이제 디저 정부 출범해가지고 네. 사건을 어떻게 제기해 보려고 일단 자살로 덮이면 이거 재수사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MBC 검찰팀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어요. 좀 이런 상당히 의심점이 많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없이도 되냐? 그랬더니 여기 찍어놓은 테이프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져가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뭐 얼굴 표정이라든가 떨림, 억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죠? 서혜순 씨를 제가 20년 동안 3차례를 인터뷰했어요. 그때 못 물어봤던 것들. 그 인터뷰는 왜 응했을까요? 그게 이제 저 영업 비밀인데 네. 다양하게 접근했죠. 오랜 기간 나름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여하튼 그래서 이 영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저 기자님의 이제 이런 의혹이 있으셨는데 어쩌면 우울증 약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울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신. 형은 네. 공연할 때나 뭐 이럴 때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가족에 대한 관계는 얘기 안 했지만 특히 또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또 생겼고 그리고 아이가 또 발달 장애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정 상황 속에서도 형은 공연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또 해라는 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음악으로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많고 최근에 광석형 박물관이 또 생겼어요. 김광석 거리에. 네네. 예, 대구에. 예, 대구에 생겼어요. 제가 이제 채완홀이라고 제 소극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죄송해요. 영업은 하지 마시고 네. 옆에 바로 있어서 제가 네, 말씀드려요. 네. 불편합니다. 네. 거기 바로 옆에 생겼는데 네. 예, 편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 예, 지금 대구에 가면은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라고 김광석 거리에 생겼어요. 네. 근데 그곳을 이제 서희순 씨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최근에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오빠가 그곳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혜순 씨 오빠. 예, 예. 네. 이 서혜순 씨 오빠가 전과가 당시에 13범이었어요. 네. 강력범죄로. 와, 이게 MB... MB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문제는 네. 그 변사 현장에 네. 건물 안에 서혜순 씨 오빠가 있었는데 예. 경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당시라고 하는 거는 그 사고 당시요? 96년 1월 6일 새벽. 그때 오빠가 오빠가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그럼요. 이 집안에? 어우 나 깜짝 소름 돋았어 지금. 어우. 씨. 그 여자 혼자서 어떻게 목을 조르냐 뭐 이런 얘기가 네.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빠 요소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있었다는 팩트가 그거는 팩트로 나와 있어요. 취재돼 아, 있고. 그렇습니까? 네네. 어우, 소름. 왜 있었다고 혹시 그 얘기는 하나의 서혜순 씨가 뭐 그냥 우연히 왔다고 하는데 그분이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우연히 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때가 광석이 형 집이 마포구였거든요. 네. 그 오빠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소름이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지금 거기를 운영을 하고 예, 계시고. 김광석 박물관 형이 있었던 네.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이제 옮겨놓고 1, 2층으로 해서 이게 지금 중구청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광석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김광석 씨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힘들게 확보한 자료인데 마지막 순간이면 어느 정도 마지막 순간인 거죠? 사망- 12월에 작성한 일기. 12월에 1월에 돌아가셨는데. 네. 일기.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 매우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그 서혜순 씨의 남자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통보한 상태였고, 결국은 이제 그 프로파일러 분들의 이 지적입니다만 변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혜를 받는 사람, 이를테면 뭐 보험금을 노린 뭐 그런 살인 사건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기본적으로 변사 사건에 있어서 그 수혜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시에 홍대 앞에 그 건물 원룸 빌딩 그거 최소한 40억대 정도, 지금은 더 되겠지만, 그리고 음원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한 100억 정도, 지금 더 밸류가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결혼 전에 김광석 씨에게 결혼 사실 숨기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광석 씨랑 결혼하기 당시에 네. 다른 남자랑 결혼한 상태였죠. 에? 그리고 애도 있었고 다른 남자 임신한 상태였고. 다른 너무 남자를- 너무 많은 얘기를 아니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 다른 남자의 결혼 경력이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사기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네. 김광석 씨가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예. 그리고 나서 원래 한번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의 일인데 네. 그때 이혼을 못하게 한 게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대구 분이잖아요. 김광석 씨의 김광석 씨 아버님. 아버님. 워낙 이분이 선생님 출신이고 연예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혼하면 연예계 못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원에 대해서 그 대신 모든 저작권을 아버님한테 넘겨놓은 거예요. 김광석 씨가요? 네. 근데 그런 일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도 조금 이상하네. 그걸 아버님한테 넘기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서혜순 씨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네. 모든 건물이라든가 재산 다 줄 테니까 이혼하자라고 김광석 씨가 얘기했을 때 판권까지 달라고 그랬거든. 아내분이요? 네.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서혜순 씨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하자고 한 건데 네. 판권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이제 완전히 호구 잡힌 거야. 한마디 속된 말로 자기 연예인이니까 이혼을 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아니 서혜순 씨 이 사람 뭐 하던 분이었어요? 혹시 그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분은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결혼 전에 호텔에서 근무하셨나? 네네. 그 전에는 홍콩에서 결혼 생활했었고.
홍콩이요? 네. 그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 어떻게 만난지는 혹시 아세요?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김광석 씨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근데 서예순 씨가 서예순 친구들한테? 여자친구들한테, 동창들한테. 근데 동창들이 반대했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접근을 한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김광석 씨는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사랑했어요. 김광석 씨는. 아내분을. 그 일기장 마지막 일기장에도 나와요. 너무나 그야말로 사랑하고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해 주면 될 텐데. 정말 순애보의 주인공인데 그 사랑에 희생당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가기 직전에 하지만 내가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더 이상 이 판권에 대해서는 당신한테 못 주겠다 해서 아버님한테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 이후에 결국 아버님한테 뺏은 거죠. 또 뺏겼어요 그거를? 뺏었다는 말을 하면 이거는 100% 명예훼손인데 네.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뺏긴 겁니까? 뺏긴 겁니다. 그때 저한테 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 막 따귀를 막 때리더라고요. 어? 내가 그러면- 언제 그런 얘기했냐? 네. 그러면서 수첩을 막 뺐더라고. 그래서 형사 앞인데 그래서 계속 막 저를 때리시면서 수첩을 뺏겼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형사한테 일렀죠. 저분이 나 때린다고. 경찰서에 있어. 네. 근데 형사가 봤을 때 할머니니까 그래서 뭐 어떡하겠지. 할머님 더구나 유족이시니까 그럼. 참으라고 그래서 참았죠. 그래서 이제 수첩만 달라고 수첩 받았어요. 네. 쿵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 더 쳤어요. 3개네. 네, 3개 쳤어요. 그리고 이제 진술 조서를 확인했죠. 이제 서해순 씨 가고 나서. 네네네. 그랬더니 비디오 봤다고 딱 해놨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밖에 서해순 씨 있길래 물어봤어. 무슨 비디오를 봤냐? 했더니 무슨 비디오를 봤대. 네. 근데 자기가 20분을 보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상에는 20분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잖아 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비디오를 보고 이제 쿵소리가 나가서 나갔는데 쿵소리 났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20분 밖에 네. 20분 동안 비디오를 보고 네. 자기 밖에 혹시 자나? 해서 그러고 나갔다는 나갔는데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20분 동안 본 내용이랑 그 영화 내용이 달라. 그 20분에 그런 내용이 없어. 비디오 내용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저간에 제가 취재. 근데 그 처음에 이상하다고 느끼신 그 포인트가 뭔지가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고 느끼셨으니까 이제 계속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수사 결과 자살로 뭐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기자님의 눈에는 그것이 뭔가 이상해 보였냐는 거죠. 소리 때문에 소리. 무슨 소리예요? 쿵 소리. 쿵?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쿵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네. 아직 빈소가 차려지기 전인데 1996년. 6년 1월 6일 새벽에. 네. 그런데 응급실 바닥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김광석 씨 관련되신 분이니까 유족이십니까? 그랬더니 장모래요. 장모.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첩을 딱 꺼내 들고 좀 안 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인사를 하고 네네네. 인사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견하셨대요? 네네. 직접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 내 딸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다. 네. 뭐라고 전화가 와요?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사위가 목매달아서 죽어 있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수첩에다 쿵 이렇게 적어놨어요. 쿵 네네. 동그라미 2번 치고 네. 제일 중요한 팩트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잠시 뒤에 그 부인 네. 유일한 목격자죠. 진행된 내용을 제가 쫙 이렇게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을 테니까 네. 제가 집에서 캔트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 브리핑하려고. 음. 전 수습 기자밖에 안 되니까 취재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습 기자였어요? 수습 기자 때. 그래서 형사 계장한테 갔어. 밤 12시에. 당직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쭉 브리핑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재조사 해야 된다. 오. 네. 그랬더니 형사 과장한테 한번 가보래. 그리고 과장한테 또 내가 새벽에 또 기다렸다가 네네네. 브리핑을 쭉 했어.
그 석연치 않은 이유. 장례 네네네. 기간 중에 또 뭐 3천만 원을 송금을 했더라고요. 그 남자 관계에 있었던 남자한테.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례 아내분이 아내분이 3천만 원 송금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 이게 뭐 혐의점을 두고 이거 일반 그 변사 사건처럼 똑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어. 경찰이 서해순 아내분을 씨를. 네. 2차 진술 조서에서는 비디오 본 얘기가 빠졌어. 그리고 자고 있었대 자기가. 자고 있다가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광석 씨가 이불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네. 바꿨어 진술을. 또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간에 이제 취재된 내용들이 계속 확보가 되고 보고를 했지. 캡이랑 바이스한테. 그때 보고할 때는 기자님은 내심 요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겠군요. 이건 상당히 수상하다. 아. 그때는 지금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더 있었지만 그때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러니 이제 선배들이 부검 결과 나오면 기다려보자 아, 부검을 하긴 했군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서해순 씨 빼고 다른 우리 뻗치기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 네. 이제 저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들을 스포 해도 돼요? 본인 영화인데 본인이 스포해도 되냐고 스포 물어보는. 해드려도 돼요? 네. 아, 그럼요. 그것도 이상하네. 내가 허락하는 게 이상하네. 해도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 사실 김광석 씨 여자 문제가 아니라 서해순 씨 남자 문제가 있었다. 바로 직전에. 그리고 매니저로부터 그래서 그 전날 이혼 사실을 통보했었다. 이혼 사실을 통보. 이혼하기로. 이혼하겠다고. 오. 네,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야 이게. 그렇죠. 물어보기. 당사자한테 확인해야 돼. 와, 요거는 유일하게 너무 이혼을 김광석 씨가 통보했다는데 그분은 고인이 되셨고 통보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매니저 진술만 있어.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확인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 장례식장에서. 와,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조서를 받는 상황이 됐죠. 며칠 있다가. 누가요? 그 서해순 씨. 그렇죠. 아내분이요? 그렇죠. 네. 이제 이거 보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서해순 씨를 불렀어 경찰서로. 마포경찰서 형사계로. 네. 그래서 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아 기자님도 따라가셨고. 당연히 거기 네. 계속 있었어요. 저는. 네네. 장모님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 엄마 네네. 서해순 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서해순 씨 조사받고 있고 장모님한테 서해순 씨가 딱 네. 소복을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게 그렇지.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네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네. 자살이에요 그러더라고. 자살이에요. 아, 뭐 다른 이야기 없이 자살이다. 자살이에요. 자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왜 자살하셨대요?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위해서. 또 이것도 적었어. 나를 사랑. 발견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비디오 보다가 나가 보니까 누워 있었다. 비스듬하게. 가 보니까 목에 줄이 있어서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시청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인파 사이를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죠. 이제 여자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자들한테 그 이후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질문을 받아서 여자 관계가 있었다는데 그 질문 물어봤다가 뭐 엄청나게 혼냈죠. 장례 치르는데 기자 놈들이 와서 고인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야단 맞고 근데 한 이틀을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쌍하잖아요. 네. 밥도 못 먹고 그 역할을 상주가 주는 밥도 못 먹지. 그리고 이제 계속